네, 반갑습니다. 우리 엄슬리 가이드 사실 조금 일찍 찍으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조금 지체돼가지고 이제서야 좀 찍게 돼요. 원래는 구평 한 2주 전에라도 좀 찍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제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조금 걸렸습니다. 평가원 전에 이제 그래도 가이드를 좀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 정도 남겨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분이죠. 저도 사실 이런 기분이거든요. 진짜 한 게 있나 싶은데 갑자기 구평이래요. 그죠? 어느 순간 D100이 끝나고 D100이 지나가자마자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해서 지금 벌써 제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시점 기준 딱 77일 남았거든요. 그 지금 딱 11주 남았어요. 11주 수능까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8월 우리가 28일이니까. 그래서 77일 11주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뭐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 이제 10주의 전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주 완성 가능?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건데 보통 이제 요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제 일단 다음 주 구평을 보고 나서 좀 더 고민을 하겠지만 살짝 이제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지금 시험 빨리 보고 끝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그죠? 어쨌든 근데 이제 구평이 어쨌든 다음 주니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강조해요.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뭐냐면 선생님 10월도 있잖아요. 덕후도 있잖아요. 알다시피 평가원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범위로 시행되는 첫 평가원 시험이잖아요. 사실 수학 기준으로는, G2 기준으로는 뭐 지원은 이미 전범위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건 맞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8시 40분에 시작하는 모든 일정을 기준으로 내 몸을 이제 맞춰나가는 이제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루틴을. 알겠죠? 실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의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거든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본 시험은 아니고 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럼 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들을 볼 때는 당연히 모든 루틴이 획일화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획일화가 아니지. 루틴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랜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느 순간 여기서 막혔을 때나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모든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어부터 시작해서 수학, 밥 먹고, 영어, 한국사, 얘들아 한국사 해야 된다. 탐구 1, 탐구 2예요. 그리고 제2외국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들마다 나의 약점, 내가 어느 파트에서 보통 막히는지, 그때는 어떤 식의 대처 방법을 택할 것인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파트가 아닌 장소에서 막혔을 경우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과목별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넘어가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뻗팅기고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는 거 괜찮다 이거야.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못 가는 게 수능 시험장에서 그렇게 벌어졌을 경우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수능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능은 끝까지 가는 게 미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끝까지라고 하는 게 어떤 끝까지를 얘기하냐면 시험지의 끝까지도 맞지만 수능 시험의 끝까지도 맞아요.
중간에 도망치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갔어. 시험지를 딱 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국어라고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을 3페이지까지 풀고 나서 4페이지를 딱 들어왔는데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어. 그래서 17, 18, 19, 20 중에서 3문제 중에서 2문제를 건드려서 맞췄어. 2개 틀렸어. 찍었는데 틀렸어. 라고 치자. 근데 내가 이건 아예 못 봤고 얘도 제대로 못 봤어.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성적이 계속 잘 나오다가 이 꼬라지가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후회해요. 후회. 차라리 만약에 진짜 이런 거야. 17번도 제대로 봤고 20번도 제대로 봤는데 틀렸어. 그러면 결국에 후회가 남긴 하겠지만 내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과연 내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남았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미련 없이 이 상황에서 이 입시판 뜰 거거든요. 진지하게. 만약 내가 학생이었으면 20분까지 제대로 봤는데 못했어. 그럼 이건 내 실력이 맞아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꼬꾸라졌는데 그 꼬꾸라진 상황을 딱 봤을 때 그래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예 못 보잖아요. 못 보면 무조건 후회해요. 왜? 야, 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20번까지 문제를 전부 다 한 번 이상은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줘야 후회가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수능은 끝까지 가는 게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 정말 열심히 해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점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건 맞아요. 77일 남았으니까 70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11주 남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택해야 되는 방식은 망했다. 이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일정 이상의 어쨌든 스코어를 만들고 싶으면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구평에 들어갔을 때 뭘 하면 되냐면 끝까지 도달하기 위한, 시험지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달한다는 도달만 하면 안 돼요. 알잖아. 시험지를 어쨌든 간 한 번 이상 훑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옳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국어나 수학 같은 거 예를 들어 국어 한 지문 날렸어. 그럼 후회 막심이라니까요. 그냥 끝난 순간부터 와 진짜 엿됐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그냥 구평 대충 치고 갈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간 그때부터 뒷시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이 실전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전략을 택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 건 줘. 넘겨줄 건 넘겨주고요. 내가 맞출 건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전략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세운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좀 이따가 좀 더 다른 얘기들을 해드려 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평가원 전이야. 그럼 이제 사실 2개밖에 없거든요. 지구과학 기준이든 뭘 기준이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실력 올리면 엔제 푸는 거고요. 시간 관리하면 모의고사 푸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엔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열심히 고민을 해서 맞추는 거고요. 그죠? 모의고사는 정말 말 그대로 시간 관리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제로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도움은 될 수밖에 없죠. 문제를 푸는데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의고사의 성적을 가지고 내가 잘 봐서 자만하거나 못 봐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엔제는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스킬을 우리가 다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료 해석을 좀 더 연습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고민하면 많이 고민할수록 사실 얻어가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저도 엔제 강의를 굉장히 길게 찍은 거고 까놓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문제짜리 찍은 게 제일 짧게 찍은 게 30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문제당 3분이고 길게 찍은 거는 한 문제에 50분 찍은 것도 있어요. 지구과학을. 미친놈이죠. 근데 그만큼 배울 게 있으니까 찍는 건데.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1권, 제 스텝 기준으로 1권부터 8권까지 런타임 따지면 제 생각에 3,000분 넘어요, 무조건. 그러면은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최대한 많은 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뭐야? 실이야? 그래서 꼭 실이가 울려요. 자, 그러면은 봐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맞추는 연습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택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최대한 내가 아는 걸 꺼내는 연습. 이걸 해야 돼. 어떻게든 꺼내야 돼. 그걸 하고 그걸 토대로 모의고사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의고사를 연습하다가 무슨 불상사가 생기냐면 그냥 양치기를 해버려요. 모의고사 양치기. 근데 모의고사 양치기를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냐면, 오답을 하지 않고 양치기를 해버리면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리는데 나는 몰라. 그러고 난 맨날 실수하는 애야. 난 실패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병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내가 제 스탠스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모의고사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행위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실전 연습일 뿐인 거지. 근데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다만 실력이 안 되는데 모의고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N자고 병행을 하라고 하는 거고, 혹시라도 모의고사를 아직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그냥 20문제짜리 N자라고 생각하고 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 관리 할 줄 알아야죠. 왜? 구평 전이잖아. 일주일 전이잖아. 이제 연습해야지. 그리고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연습해야죠. 그래서 모의고사 필요해요. 당연하게도. 푸시면 돼요. 됐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구평 끝나고 나서 구평 가이드 말씀드리면서 같이 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모의고사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까요?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까요? 진짜 질문 많이 하거든요. 111 실무 할까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개념 끝났고 기출 끝났고 엔제까지 잘 연습해가지고 이제는 모의고사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으면 너무 좋죠. 이제 연습만 하면 돼요. 이제 시간 줄이는 연습만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결국에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1페이지에 몇 분, 2페이지에 몇 분, 3페이지에 몇 분, 4페이지에 몇 분, 혹은 3페이지, 4페이지는 이렇게 가는 거지. 1번부터 16번까지 가는데 몇 분, 17번부터 20번까지 가는데 몇 분, 혹은 1번부터 15번 합시다. 15번까지 몇 분, 16번부터 20번까지 몇 분 걸리는지, 혹은 여기서도 조금 쪼개던지. 이제 소요 시간을 딱 내가 이 정도를 걸려야지 풀 수 있겠구나를 고민하시면서 이 시간 내에 해결하실 능력을 길러야 돼요. 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쪽은 이쪽입니다. 이쪽이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이냐면 여기를 다 맞고 있을 때 여기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마저도 틀리고 있는데 여기가 중요하냐? 아니 뭔 소리야. 이거 4문제요. 5문제구나. 4페이지 기준으로 따져볼까? 4페이지 몇 점이라고? 11점이라고. 11점. 그럼 1번부터 16번까지가 39점인데요. 39점을 챙기는 게 맞지 않겠어? 11점 챙기는 것보다? 지금 중위권 친구들은?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맞추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35점 이상은 나오지. 쌤 저는 목표가 1등급인데요. 그럼 넌 여기를 연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하죠. 당연하게도.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실수하지 않게 연습은 하시긴 하셔야죠. 그죠? 근데 선생님 개념 기출이 아직 안 끝났으면요. 아직까지 안 끝났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맞아, 아직 안 끝났으면 지금 어떻게든 일단 개념 기출이라도 끝내셔야 돼요. 무슨 일에서 끝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많이 풀면 좋아요. 개념 기출 안 끝, 개념 기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넘어오면 돼요. 나중에 가이드들은 제가 9편 끝나고 확실하게 가이드 드릴게요. 근데 요게 있어요. 특히 이건 사설 한정입니다. 지금 사설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설 한정이고 사설의 정의는 제 것도 포함이에요. 나도 사설이야. 모든 사설. 하물며 EBS가 내는 모의고사마저도 사설이에요. 제가 얘기한 사설은 여기서 제가 얘기한 사설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가원 여집합입니다. 평가원 수능 그래요. 교육청까지 합시다. 교육청 여집합이에요. 알겠죠?
개인적으로는 요거만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요거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교육청도 어쨌든 간에 공인된 건 맞으니까 여기까지 여집합이라고 칠게요. 이것들의 여집합은 저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느냐를 생각해 볼게요. 사설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거냐면 저 포함이에요. 난이도를 올리고 전방위로 대비를 시켜서 여러분들을 어느 공격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게 방패를 크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넓게 만드는 거라는 거지.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반대로 얘기하면 꽤 많은 쓸데없는 것까지 대비를 시키기는 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은 여러 가지 사설들을 풀다 보면은 분명히 교점이 생길 거고 그 교점들을 연구해 보시면 그게 아마 평가원이랑 관련이 생기는 녀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여집합들은 어떻게, 이 차집합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자. 일단 채점을 해요. 모의고사를 풀었어. 그러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성적이 잘 나오는 모의고사고 진짜 성적이 개판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리고 평가원의 성적, 내가 예를 들어 6평 성적이 몇인지 알잖아. 6평 성적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내 6평 성적에 비해서 진짜 잘 나오는 모의고사 있고 진짜 겁나 안 나오는 모의고사 있을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왜 이럴까요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안정적으로 무조건 막 48, 47, 50이 나오는 친구들은 모든 사설 모의고사가 47, 48, 50 진짜 못 보면 45 정도가 나오는 애들은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고트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걔들은 그냥 우리의 영역을 넘어간 애들이에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갔고요. 얘들은 이미 실력자예요. 그럼 걔들은 그냥 내가 잘 봤으니까 그런갑다고 넘어가면 되는 거. 걔들은 걔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편차가 심한 친구들이 상담을 진짜 많이 하러 와요. 상담을 많이 하러 왔다 쳐.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냐면, 아니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부분의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거 이유가 뭐게? 이거 출제진 타는 거예요. 난 이 출제진하고 잘 맞는 거고 난 이 출제진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혹은 난 이 문제랑 잘 맞는 거고 난 이런 유형의 문제랑 잘 맞고 이런 유형의 문제 안 맞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잘 봤어. 그래도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싹 다 훑어요.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애매한 거 다 정리하시면 되고,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틀린 문제를 복습을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자 시험지를 딱 보고 해설 강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설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 뭐 내 사설이 내 모의고사 아니어도 다른 모의고사 마찬가지야. 해설 강의를 보든 해설지를 보든 딱 봤어. 그랬는데 딱 보자마자 납득이 됐어. 이해가 돼.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납득이 돼요. 그럼 그건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납득했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건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에 매번 복습하시면 돼요. 언제? 시험 보기 전에. 모든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한 번 이상 다시 한번 실수 노트를 보면서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 실수했었지? 또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정리를 할 때도 회차별로 정리를 하더라고. 이 회차는 이거 하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뭘 추천하냐면, 왜 그거 알죠? 노트 중에 엄청 두꺼운 노트인데 이렇게 인덱스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아니면은 인덱스를 네가 만들어서 모아면 단원별로 정리해봤으면 좋겠거든요. 1단원 뭐 쭉 뒤 한 몇 페이지 넘어가면 2단원, 몇 페이지 넘어가면 3단원, 몇 페이지 넘어가면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내가 틀렸던 문장을 한번 적어놓고 여기다가 어느 문제였는지 쓰던지 출처를 쓰든지, 그래서 뭐 기억 어떤 거다. 근데 나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다. 혹은 이 실수를 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걸 누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특정 파트에서 이걸 틀렸다를 한 번 더 틀리는 경우 딱 눈에 보여요. 이거 또 틀렸네.
그럼 여기 하나 더 적는 거야. 출처. 3번쯤 되면 넌 그거 안 외운 거라서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놓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누적을 하면 되시고, 그 다음 선생님 근데 제가 이거 오답노트처럼 막 문제를 적어가면서 정리할까요? 그러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문장만 적던지 아니면 그냥 자료만 간단하게 적어놓던지 정말 아이디어만 적어놓고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쓰라고. 그걸 파트별로 정리해놔야 돼요. 회차별로 정리를 하면 그 회차 내용을 전범위로 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전체 범위를 보실 거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원별로 정리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 누적 데이터는 단원별로 봐야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매번 보는 거야. 어차피 그거 보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한번 다시 훑어보면서 맞다, 이 실수했었지, 아유 바보 같은 새끼,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납득이 안 돼, 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해설에 설명이 필요하고 해설이 조금 더 자기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실패한 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 나름대로의 사고 과정을 그냥 너무 세게 녹여버리는 바람에 비약이 생긴 경우도 있거든. 당연한 거예요.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누구 빼고 평가 보고 다 똑같아요. 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지. 뭐 네 생각이 맞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관없어요. 난 내가 생각한 걸 얘기해 주는 것 뿐이니까. 그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Q&A에 물어보거나 나한테 물어보거나 하시면 돼요. 했는데도 납득이 안 됐어? 그러면 저는 저 같았으면요, 그 문제 버립니다. 왜? 설명마저도 실패한 거잖아. 내가 납득하지 못했어. 근데 이 납득이요, 만약에 네가 억지 쓰면 안 돼요. 네가 꼬장 부리고 막 억지 쓰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구나, 저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까지 왔으면 그냥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여기서 여기 갭이 커. 저건 너무 과한데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과하면 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그냥 한번 봐두고 넘어가자 로 끝내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틀리고 한번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 뭐 찾으면 되냐면 기출 찾아보면 돼요. 기출에 물어본 적 있나? 이렇게 물어보나? 어떻게 물어보지? 그거를 납득할 수 있게 되면은 정리하면 되고, 납득을 못 하겠어, 기출에도 안 나와, EBS도 없어, 그럼 너무 자기적인 건가? 하고 물어봐. 근데 진짜 자기적인 것 같아. 그러면 저 같으면 정리 안 합니다. 그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부연을 붙여가면서까지 이만큼 공부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모의고사들은. 사설은 사설이에요. 그럼 뭐야? 점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결국에 뭐만 한다? 시간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적의 편차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9평만을 목표로 삼고 9평을 위해서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정리를 하실 때도 어떻게 정리하라고? 저런 식으로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학습은 방금 다 한 것처럼 정리하시고 그 시험지 들고 가서 내가 시험장에서 뭘 볼지 딱 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시험장에 뭘 들고 갈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평 때는 제가 6평 전에는 무슨 얘기했으면 시험장에 뭐 들고 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스스로 고민하는 겁니다. 시험장에 내가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볼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시험 전에 8시 10분까지 입시를 했을 때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사이에 무엇을 볼 것인지 전부 다 정해야 돼요. 그럼 그때 몇 분 정도 내가 시간이 있는지까지 다 체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뭘 볼지 정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는 파이널 가서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파이널은 이런 것들을 할 거거든. 근데 9평 때는 방금 얘기한 스스로 정하시는데, 알아놔라. 예상보다 너에게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점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장 들어가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래서 내가 들고 가서 최소한으로 들고 가서 내가 그 최소한의 컴팩트함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굉장히 미니멀하게 가야 돼요. 뭐는? 학습적인 부분은 굉장히 미니멀하게 가야 돼요.
내가 들고 가는 필기노트가 뭐가 됐으면 좋겠고, 국어는 뭘 들고 가서, 예를 들면 뭐 들고 가서 좋겠고, 영어 예를 들면 뭐 들고 가서 좋겠고, 이걸 다 정해놔야 되는데, 그게 완전 미니멀해야 돼요. 왜? 어차피 많이 못 봐요. 근데 학습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수능은, 전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능은 머리로만 한 게임은 아니거든요. 머리가 진짜 개 좋은 애가 있는데, 걔가 수능 잘 볼까? 잘 볼 확률이 높죠. 근데 못 볼 확률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주변 애가 갑자기 다리 떨고 막 칼로 찌르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가 막 순간 온단 말이에요. 옆에 막 딱 대각 서 있는데 막 다리를 떨어 막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엄청 쓰요. 그러면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러니까 그런 학습 외적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떤 식으로 통제가 되는지를 좀 보여야 돼요. 그거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확실한 루틴이 정해져 있으면 돼요. 긴장하냐 안 하냐의 여부와 관련 없이 그냥 쭉 내 루틴대로 풀면 돼요. 긴장감 얘기를 안 그래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9평 때는 긴장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 수도 있겠죠. 좀 긴장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6평 때도 말했지만 긴장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긴장을 해요. 근데 긴장감이 극대화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 극대화되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가장 긴장감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거다. 아, 쌤, 저는 긴장 안 해요. 어디 가서 긴장 안 해요. 걔가 제일 긴장 많이 할걸요? 내가 그랬거든. 그게 있다. 그거 알죠? 수학여행 가면 나 밤샐 거임 한 애들 제일 먼저 자거든요. 살짝 국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죠? 근데 비슷해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긴장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긴장해요. 근데 내가 긴장할 테니까 이 긴장감을 늦추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될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긴장감 덜해요. 왜? 어차피 긴장할 거 알고 있거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가장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환경 컨트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모든 상황을 대비하잖아요. 그 안정감이 생겨요. 옆에 다리 떠는 애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에 책상이 흔들리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아닌 부분은 맥시멀리스트처럼 다 들고 가야 돼요. 하물며 따뜻한 물이랑 차가운 물 다. 이만큼 이고 가도 돼요.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그만큼 이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그죠? 오죽하면 저는 우황청심환도 챙겨가라 그래요. 청심환도. 쌤 청심환 먹으라 겁니까? 아니. 챙겨만 가라고. 챙겨만. 왜 챙겨만 가요, 선생님? 안정감이 생기잖아. 나 나 겁나 긴장되는데. 그래도 이거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게 있구나. 좀 더 디테일한 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라스트 할 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돼요. 특히 이걸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학습적인 건 나중에 고민해도 되는데, 얘는 고민해봐야 돼요. 왜? 내가 시험장에 무엇을 들고 갈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그것만 볼 수 있거든. 다른 거 안 볼 거거든. 그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책 이만큼 들고 간다고 못 봐요, 다. 책을 많이 들고 가는 건 미련한 짓이 없어요. 책은 최소화예요.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학습적인 건 미니멀, 다른 건 맥시멀인데 맥시멀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고 나중에 제가 시험 보면서 스스로가 필요한 게 있었을 거잖아. 그것도 다 고민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좀 더. 그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냐? 복습 정리하셔야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어별로 정리해 주시고 그것들을 다시 보면서 맞아, 내가 이런 실수는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뭐냐면 아는 건 다 맞아야 돼요. 실수만 줄여도 100% 성공입니다. 알겠죠? 아는 건 다 맞춘다. 마인드. 오케이? 다음. 모의고사 실전 점검은 방금 얘기했죠. 시간을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OMR까지 마킹한다고 가정해보고 시간 루즈 지원 기준 인저리 타임까지 인저리 타임 3분 잡고 27분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고 넉넉잡에 28분에 끊어야 돼요. 그래야 여유 시간 2분이 생기고 그 2분이라고 하는 거는 마킹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혹시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걸 대비해서 인저리 타임 2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그런 식으로 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실전 점검 그렇게 하시면 되고 9평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파이널 개강할 거니까 라스트 얘기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리예요. 정리해놓고 그 정리한 걸 들고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알겠지? 그래서 파이널은 제가 이제 살짝의 스포를 해드리면은 뭐가 있냐면 저는 원래 파이널 처음에 만들 때부터 파이널은 무조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곳이 아니고 1년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9평과 6평이랑 엮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됐지라는 걸 리마인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년 총정리. 지금까지 엄기은이 3월부터, 전 3월 런칭했으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총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개념부터 모의고사까지. 그럼 나중에 OT 때 말씀드릴 거지만 9월 3주차에 오픈을 할 거라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9평 분석을 할 겁니다. 포스트피크를 통해서 분석을 할 거라서 9평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9평 포스트피크가 라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9평 해설을 제가 좀 길게 찍을 거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연습을 할 겁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파이널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시즌3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어려웠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리 잘 해놓으세요. 9평 이후는 아마 9월 평가원 내로 일주일에 업로드 하려고 할 건데 9평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올려드릴 거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다시 갔으면 좋겠다. 이제 8월에 했던 것처럼 이 가이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아마 학습으로는 마지막일 겁니다. 학습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10월 달엔 사실 학습 가이드 드릴 게 많이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아마 그때는 추석이 있을 거라서 추석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추석 동안 어떻게 할지 그건 제가 9월 말에 올려드리는지 9월 평가원 이후에 올려드리는지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자, 끝났어요. 9평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순공 시간 약 33분 정도를 확보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9평에 갔을 때 8시 40분부터 4시, 5시까지 혹은 제2외국어까지 친다 그러면 그 이상 시간까지는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실력들을 다 발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안 남게. 그럼 그 0번 덕목이 뭐라고? 시험지 끝까지 도달하는 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한번 가이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구과학 선택자가 아닌 사람들도 가이드는 본다고 하더라고요. 봐줘서 고맙고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죠? 사실 최대한 공통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애는 쓰는 편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 가이드를 보고 있는 친구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9평 다들 보시고 저희는 9평 이후에 가이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